책임이 없어지는 거죠. 이 책임이란 건 결국엔 채무죠. 내가 책임져야 될 채무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탕감 이렇게도. 그럼요. 네, 탕감. 네, 탕감이라는 건 사실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법률 용어로 놓고 보면은 변제율, 면책 이런 게 맞는데 탕감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잘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개인회생 절차는 처음에 신청을 하고 나면은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출시행위를 막는 금지명령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시결정이 나와요. 개시결정 나오고 나면은 이의신청 기간을 가진 다음에 채권자 집회 또는 관계인 집회를 열고 거기서 의견 청취를 하고, 의견 청취상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인가 결정을 내려오는데요. 신청부터 개시결정 사이에 법원이 보정 공고 또는 보정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심사를 하는데, 첫 번째 보정 공고가 무조건 나온 것 중에 뭐냐면은 최근 1년간의 계좌 내역을 제출하십시오예요. 계좌 내역 제출하면 그 계좌 내역 중에서 100만원 또는 50만원 기준을 정해주는데, 1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전부 다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고, 카드 사용 내역은 좀 낮아요. 한 5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썼는지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보정공고가 나와요. 거의 모든 법원이 다 똑같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거래 내역 중에는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사행성 채무 아니면 투자 이런 게 있을 거고, 과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건 극히 드문데 불법적인 용도 사용한 경우도 있어요. 내 계좌를 누군가 빌려줬다 이런 것들, 불법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없는지 이런 것들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좌 거래 내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현금 인출이 제일 중요해요. 현금 인출해가지고 어디에 썼니? 법원은 일단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의심을 살 정도로 막 불량한 채무자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사시다가 안 되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서 현금 100만 원 뺐네? 이거 어디다 썼어?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100만 원 저 생활비로 썼습니다. 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이분들도 어려우신 분들이어가지고 현금으로 달라고 현금을 줬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것으로 보고 재산에 반영을 해서 재산보다 더 많이 갚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면제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영수증이 있으면 영수증으로 소명을 하고요. 그리고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간 특수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보험 설계사에서 보험 팀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현금 인출이 좀 많아요. 말 그대로 이제 현금, 순수하게 현금 빼가지고 그걸 도박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현금 빼가지고 이거를 투자했는데 다 날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현금 빼가지고 인건비 줬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소명자료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찾던지 수기로 작성한 급여 명세서를 찾던지 그런 것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소명자료를 만드는 거는 대리인 변호사의 능력이죠. 소명과 입증이란 게 있는데, 입증은 명백한 자료로 확신을 줘야 돼요. 증거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네, 증거 자료. 그리고 소명 자료는 합리적 의심을 풀 정도면 됩니다. 만약에 인건비를 줬는데 시종불량자거나 아니면 외국인이어가지고 계좌가 없다, 그래서 현금으로 줬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하고 일하고 있는 사진도 있을 거고 무언가 흔적이 있겠죠. 내가 만약에 직원이 5명 있다, 근데 이 5명한테 월급이 얼마가 나오고 얼마 소득이 있는데 역산을 해보면은 비는 돈이 있을 거잖아요. 그 비는 만큼 현금이 빠져나갔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소명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해 가지고 소명 절차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 카드 사용 내역은 소명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출처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근데 카드 사용 내역 중에서 어디 백화점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썼다, 이건 분명한 과소비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청산가치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10명의 채권자가 동등하게 1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10억이잖아요, 채무가요. 네. 내가 1억밖에 없어요, 채무자가. 그러면 1억을 1000만 원씩 나눠가지고 10명한테 동등하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그중 한 명한테 1억을 다 줘버리잖아요. 그럼 나머지 9명은 억울하겠죠. 네, 이걸 편파변제라고 합니다. 그럼 법원은 나머지 채권자 9명을 위해서 1억을 받아간 채권자 1명한테 부인권 행사를 해가지고 되돌릴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파산에서는 파산관제인이 부인해소를 제기해가지고 원래 가져가야 될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천만 원을 회수해 오는데, 회생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1억을 변제했고 이 사람이 1000만 원만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9천을 가져갔다. 그럼 그 9천에 대해서 채무자가 책임져라, 더 갚아라. 네,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좀 있죠. 이것도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네, 채권자가 누구냐, 채권을 변제한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친구, 가족 또는 금융기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금융기관은 넘어가요.
해당이 안 될 수 있어요. 부인권에 대한 주장을 따로 해야 돼요. 맛만 보면은 채무자의 변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거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채권을 변제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파 변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억울한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 변제가 유효가 돼요. 다만 이 변제를 받은 이 채권자가 회생사실이라든지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던 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저희 법률 용어로 선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금융기관은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가족이다 그러면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몰랐을까? 네. 말 그대로 그 모든 채권자한테 동등하게 가야 되는 내 자원이 일부 누군가에 더 많이 갔다, 편파적으로 변제가 됐다 라는 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거 일단은 회생 신청하고 나면은 첫 보정 공고가 나오는데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치를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 기간 한 보름 정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근데 의뢰인 분들한테 요청을 드려봤는데,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정리도 힘들어요. 내가 어디에 썼냐 이거는 둘째 치고서라도 만약에 내가 신한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계좌를 이체를 했어요. 그러면은 신한은행 쓰고 우리은행 쓰고 또 우리은행을 봤더니 이 돈을 국민은행에 이체를 했어요. 그럼 또 국민은행 찾아야죠. 국민은행이 이제 최종 이제 계좌고, 국민은행에서 이제 이 돈을 어디다가 결제를 했다. 그럼 그때 이제 어디에 결제했으냐 소명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딱 드리면서 이 양식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하면은 아무도 못해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사용처만 쓸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대리인 변호사님과 좀 다른데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위임하실 때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계좌 거래 내역 1년치를 보는데 1년치 내에 좀 문제가 있다, 법원이 봤을 때 좀 이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더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할 때 거래 내역도 같이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상담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물어봐요. 채무가 얼마나 되시나요? 채권자가 몇 개인가요? 어디 채권사인가요? 재산은 얼마나 있나요? 이것만 보고 이제 사건을 이제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하시거든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변수는 이제 계좌 내역이 있죠. 재신청이 있을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신용회복위원회 그 워크아웃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는 법원을 통한 개인 회생, 개인 파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제도를 이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회생제도라는 거는 국가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운이 없었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요건이 된다면은 사용하셔야 되고 제도의 이익을 누리셔야 됩니다. 주저하시면 안 되고요. 나만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 외로워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